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문도 TV도 라디오 아닌 하필 인터넷 라디오인 팟캐스트로 모이는가인데요. 뻔한 질문 같지만 한번 겪어보셨잖아요. 예, 저는 사실 지상파 라디오 방송 PD도 해봤고, 네. 뭐 이제 우리 진중권 교수님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와봤고, 게스트로 온갖 거 다 해봤어요. 뭐 장르를 불문하고 모든 역할을 다 해봤습니다. 스포츠 중계 빼놓고 다 해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아라 그런 뭐 뜻이지. 보따리 장수의 운명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지 않고 파리랜서라고 이제 항상 얘기하고 다녔는데 실제로 방송을 쭉 경험해 봤는데 저는 이런 팟캐스트가 주로 이제 라디오, 오디오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중적 반향을 얻게 되면서 이제 미디어적으로는 라디오의 가능성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디오는 완전히 망하는 매체로 그 옛날에 노래도 있었잖아. 비디오 킬즈 라디오. 예. 근데 안 죽었잖아. 예. 지금은 도리어 이제 지상파 텔레비전들이 더 아니요. 영향력이 감소하는 거 봐서는 그렇죠. 이 팟캐스트 킬 더 라디오, TV, 비디오 스타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비디오 킬더 라디오 스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수들 다 이뻐졌잖아요. 옛날에는 목소리만 나왔는데 요즘은 다 이래가지고. 예. 근데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은 팟캐스트가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된 거는 정치적 그 배경이 가장 크죠. 가카이 덕분.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가카이 덕분이겠죠. 그 지금 뭐 사실 유시민, 노회찬, 진중권 이런 톱 이빨들이 이게 지금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상파 3사에 거의 뭐 저보고 100분 토론 왜 안 나오냐고 막 네. 막 댓글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100분 토론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지 제가 잠시 잊고 있었어요. 예. 섭외 요청이 없기 때문에. 아니 가끔 이제 정치 토론 말고 다른 데 섭외 요청이 오는데 네. 재밌는 건 뭐냐면 예 알겠습니다. 시간 잡아놓으면 그다음에 딱 예. 잘려요. 아, 저 위에 보고를 이제 했는데. 왜 보고가 예. 아직 안 된 거지 이제. 아니, 위에 보고를 했는데 바로 거기서 밀려나는. 아, 저는 그래서 위에 결제 맞고 저한테 전화하라고. 예. 그럼 전화 다시 안 와요. 예. 그렇죠. 대결은 안 오죠 이제. 그런 예. 거 맞고. 그래서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KBS의 모 방송인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섭외 왔을 때 거절하냐면은 나하고 김용민하고 동시 캐스팅하지 않으면 자기는 못 나간다. 우정 때문에 자기는 김용민을 버릴 수 없다. 절대 섭외 안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그 섭외를 거절한다고. 그 옛날에 이제 거절하는 방법이구나. 폭군이 벼슬 준다고 부르면 예. 일부러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와병 예, 이렇게 해서 안 나가는 잘못하면 죽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근데 MB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하고 이 언론 장악, 특히 방송 장악의 양태가 좀 다른 건 뭐냐면요. 예. MB 때는 그래도 그 야당 여당 균형을 맞추려고 했었어요. 어느 정도라도. 예. 근데 다만 여당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방향. 다만 야당을 외면하지 않는. 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통령을 빨아주진 않았어요. 근데 이 정부 들어서는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야당은 비판의 대상으로 아예 상정해 놓고 또 여당도 이제 뭐 비판을 하지만 결국 막판에는 어떻게 끝나냐면은 각하가 이 정치 불신이 너무 심화된다. 라면서 모든 사건의 종결자로 각하가 나와요. 노골적으로 또 각하를 띄워주는. 각하가 막대 사탕이야. 뭐야 왜 빨고지? 랄들이야. 아니 MB한테만 빤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 그 YTN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도가 보면 좀 어마어마하지. 정말 욕이 나올 정도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양태를 보게 되면은 이 다음 정권쯤 가면은 뭐 그냥 대통령하고 여당만 나오겠다. 아예 기사에서 야당은 완전히 존재가 없는 걸로 이렇게 왜요? 규정당하지 않게. 욕하는 기사 것만 나오지. 욕하는 기사 욕하는 기사는 꼼꼼히 챙겨서 하지. 누가 요만한 말 실수라도 하면 한 2박 3일 정도 그걸로 하잖아. 예. 그러고 보니까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예. 일단은 이제 뭐 조중동의 몰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조중동의 몰락이지만 이 친구들이 또 이제 절로 갔어요. 그래서 종편으로 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방송사들이 참 민망해졌어요. 요즘은. 네. 요즘에 SBS가 지금 공영방송 같고. SBS가 공영방송 같아. 그러니까. 진짜. SBS가 공영방송 같고 뭐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니 이제 도리어 공영방송에서는 뭐 SBS는 이게 공영방송은 아니니까 거기는 이제 민간 상업 방송이고 KBS, MBC 같은 경우에는 여당 비판, 대통령 비판이 전무한데요. 전무죠. 도리어 TV조선이나 채널A는 가끔씩 또 대통령을 비판도 하고 여당 비판도 해요. 그 절대로 여당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보도조차 안 하는데 여긴 그래도 언급이라도 한다고요. 여기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예. TV조선이나 네. 저 채널A나 이런 데들은 예. 먹고 살기가 힘들어. 손님 끌어야 돼. 근데 그렇게 뭐 대통령 여당 간헐적으로 비판하지만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야당 씹는 거죠. 그러니까
종편 보면은 야당을 완전히 씹고 공영방송 보면은 대통령하고 여당 찬사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텔레비전 켜놓게 되면은 어느 것 하나도 야당의 목소리를 우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주거나 혹은 뭐 그냥 우리 사회 그 좀 낮은 자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배척당하고 있는 꼴이죠. 그러니까 저는 참 지금 야당 정치인들 중에 종편 열심히 나가는 분들, 지상파 열심히 인터뷰하시는 분들 그 부분 참 안타까워요. 그 이용만 당하는 건데. 뭐 이런 데도 팟캐스트에서 부르면 나오지도 않아요 또. 또 여기 마이너 미디어라고. 우리가 메이저인데 사실. 글쎄 말이에요. 아 이거 조선일보보다도 더 많이 보는, 더 많이 듣는. 여기 여당의 이재호 의원은 나왔었는데, 야당의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의원은 안 나오시더라고. 예. 섭외를 해도. 박원순 시장은 나오시고. 나왔죠 이미. 예. 예. 뭐 이런 상황에 뭐 개선될 여지는 없겠죠. 네. 좀 있으면 좀 잘 갔을 것 같아. 무슨 동상이 세워질 것 같아요. 좀 분위기가. 이거 조중동 아니 그 종편을 보면은 예. 종편은 이게 북한 방송 같아요. 네. 웬 그 탈북자들이 많이 나오고. 예.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이지. 이북식으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라 꼭 뭐죠 탈북자들 안 나온다 하더라도 예.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 톤 있잖아요. 뭐 예. 정치 평론가라는 일이 나오면서 톤이 예. 중앙 방송 같아요. 전미지 심정을 겨냥하여 뭐 이런 식의 그 격앙된 목소리 있잖아요. 이게 예.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약간 성격이 그래가지고 보면은 무슨 평양에서 무슨 군중 대회하는 듯한 이런 네.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이번에 조선노동당 70돌 네. 창건 70돌 그 기념 그 중계방송. 열병식 네. 그걸 갖다가 그 풀로다가 음. 중계방송 한 곳이 이제 그 세 군데예요. 네. 그게 조중동, 근데 그거 조동 MBN. 네. 국법법 위반 아닌가요, 그거? 아니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걸 이렇게 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면 그 목적이 있는 거고 그거 하면 종편이 하는 목적이 그거야말로 없는 완전 거고. 생으로 아니 뭐 요만한 거 아니 얼마 전에 보니까 북한에서 우표 수집한 거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표 그러니까 지금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니까 거는 우편으로 정편이- 신청을 하면은 북한에서 발행되면 우표를 살 수가 있대요. 그 국내에 반입이 들어오는데 예. 뉴스를 보니까 그 난리란 거예요. 그 예. 국가 안보가 뚫렸다고. 네. 북한에서 발행하는 그 우표를 들여오는 게 안보가 뚫렸다는데 아니 노동당 70주년 행사가 미사일이 지나고 뭐 핵배낭이 나오고 이런 걸 갖다가 생으로 중계를 해주는 건 아닌 거죠. 김정은 육성도 나오고 말이죠. 뭐 신년사 그거 라이브로 나왔잖아. 아니 예전엔 사실 저 예전에 뭐 고학년 될 때까지 단파라디오 이런 거 김일성 듣고 얼굴도 못 봤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옛날에 신년사 그 단파 라디오로 듣다가 잡혀간 사람 많잖아. 근데 이번에는 그 김정은 연설하는 거 20분 동안 한 거를 갖다가 예.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생중계를 실시간 생중계 있잖아요. 예. 와, 하여튼 우리 안보가 다 뚫린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거는 교과서가 아니고 네. 종편이 가르치고 있는 거야. 예 맞아요. 응? 종편을 통해 가지고 주체사항이 뭔지 좀 발표. 거기 지금 조선노동당 세포가 심어져 있지 않나 지금 찾아봐야 돼. 예. 하여튼 재미있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해보셨잖아요. 예. 그때 이제 2011년인가 12년인가 낙곰수가 예. 그때죠. 예. 그때 할 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뭐 다른 목적은 없었고요. 뭐 김어준 총수는 뭐 굉장히 잘 될 거다 이렇게 뭐 확신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도 끊임없이 대한 미디어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사실은 종교 방송이 있으면서 사장한테 대들 다 쫓겨나고 뭐 그래서 계속 보따리 장수 한 사장을 해야 돼. 사장을 누구 밑에서 하면 안 돼. 예, 그렇게 한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직장 2번 종교 방송에서 사장한테 대들다가 쫓겨나가지고 딴 방송 시험을 봤는데 계속 이제 최종까지 가면은 그 당신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노조하다 잘렸거든요. 뭐 바른 말 하다가 한 서너 번 떨어지니까 그다음에는 노조는 우리 사회에서 그 여러 가지로 견제가 필요한 집단입니다. 슬쩍 이렇게 이 회절을 했었죠.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도 알면서 회절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떨어졌습니다. 연기를 하다 보니까. 나 약간 그랬었는데 대한미디어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팟캐스트라는 오픈 미디어가 있는 거예요. 오픈 플랫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들 이제 대한방송 하면은 무슨 인터넷 TV를 생각을 했는데 일단 TV가
그 파일 하나가 한 20분짜리 동영상도 한 400메가 이러니까 이거는 다운 못 받는다. 제작비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그래서 라디오로 하게 되면은 뭐 한 30분이면은 뭐 한 10메가 안팎이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다운받기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또 때를 같이 해서 스마트폰이 급격하게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었고 무선 인터넷이 그 널리 또 이제 보급이 되는 터였고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도 이제 도입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렇게 빠르게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접촉이 될 줄은 몰랐죠. 저는 스마트폰 없는 사람한테는 CD로 구워가지고 차에서 듣게 네. 서로 주고 막 이랬어요. 그 당시만 해도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테이프로 해서 만드신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낙곰수 초기에 예, 초기에 낙곰수 초기에요. 야,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예. 불과 5년 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또 게다가 방송 환경이 갈수록 이렇게 불공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때를 잘 만난 거죠. 뭐 그때 그 때를 또 만들어 주신 이명박 대통령 각각께 또 감사한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고. 스티브 잡스님께 예. 할렐루야 예. 해야 되는 거. 네, 그런 국면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 팟캐스트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이었죠.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고 뭐 그렇지. 100분 토론이 11시대로 옮겨와 가지고 예. 그게 막 시청률 막 7% 8% 치면서 막 몇백만 명이 보는 예. 이런 때가 되면 사실 팟캐스트에 굳이 예. 또 케이블망에 뭐 한겨레라든지 이런 그렇죠. 역량 있는 진보 언론들이 이제 뭐 뉴스 채널이든 종합편성 채널이든 이렇게 진출하게 된다면은 뭐 사실은 굳이 바른 이야기를 들으려고 팟캐스트를 찾을 리는 없을 거란 그런 뭐 말이죠. 십상시 이런 게 없을 거기 때문에 예. 예. 우리 방송할 내용도 없어. 예. 이게 불과 기름이 만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치 환경이 악화되는 네. 것과 과학 기술이 진보해가지고 이제 예. 스마트폰으로 이제 데이터 통신을 그 마음대로 이렇게 예. 사용할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만나서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봐요. 예. 근데 두 가지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형식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형식은 뭐냐면 팟캐스트가 우리처럼 이렇게 방담하고 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예. 구술 문화적이거든요. 예. 여태가 정치는 서로 사람들 만나 논쟁을 한다라도 굉장히 문자 문화적이었는데 네. 이거 뭐 농담하고 막 하고 웃고 떠들고 하는 이 예. 구술 문화적인 측면이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채널이 막 늘어나니까 예. 컨텐츠도 다루는 컨텐츠가 좀 더 미세화되는 것 같아요. 예. 세분화되고 좀 예. 다른 전문화되지. 네, 전문화되고 좀 다른 부분들을 다룰 수 있고 아마 이런 것들 합치면서 이제 그 히트를 치게 된 것 같은데. 이제 팟캐스트에는 장르가 아주 무한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장르까지 있냐면은 연애 못하는 루저를 위한 방송도 생기고.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뭐 온갖 형태의 그런 그 장르들이 생겨나면서 진짜 이게 팟캐스트가 뭐 지금 미디어가 망하는 시대에 새로운 미디어의 그 어떤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강릉에 가봤더니 예. 로컬 팟캐스트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인터넷으로 나가는 게 글로벌인데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는 예. 컨텐츠를 로컬로 하는 거니까 강릉 방송이라. 네. 뭐 이름도 뭐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이름이던데 네. 강릉 사람들끼리 나와서 강릉 사투리 영동지방 사투리로 예. 아니 그 정의당에 있는 분들이 그 광명시에서 광명시에 국한된 그 팟캐스트 하고 그렇구나. 그러잖아요. 예. 네. 아주 그 재미있게 잘 하고 있더라고. 제가 그분들께 이제 코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 지역 팟캐스트가 잘 되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소하면 이건 성공한 거다. 위협의 대상으로 느꼈으니까 그런 거 그렇지. 아니겠냐. 이거죠. 공부를 해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그랬죠. 우리도 그럼 청와대한테 아직 우리 고소 안 당했지. 정치 카페 문제가 있는 거네. 예. 분발해야죠. 분발해야 되겠네. 그 조만간 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법을 바꾼다고 하는 거 보니까. 왜 겁이 안 나지? 그 얘기를 조금만 좀 더 해주세요. 그 낙곰수 있잖아요. 기획할 때 네 분이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그 분담, 그 역할 분담이랄까 기가 예. 막히거든. 예. 주진우 기자니까 여기 이거저거 막 물어보는 게 있고. 예. 정봉준 씨는 이제 의원이니까 예. 또 이거저거 또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예. 김영민 씨가 뭐 성대모사에 뭐 이런 거에다가. 여기 이제 오락 담당. 네, 실은 편집을 다 했어. 예. 김영민 PD가. 그래서 그거 어떻게 처음에 그 기획을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뭐 그게 아이디어를 이제 어떻게 내고. 어떻게 된 멤버를 거냐면은 어떻게 모으고. 사실 이제 정봉주 의원이 당시에는 감옥 가기 전이었고, 물론 이제 2심까지는 의원직 상실에다 10년 정치활동 정지, 피선거권 박탈 이 형이 나왔지만은 여하간 계속 미뤄졌어요. 그래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뭔가 잘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19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여하간 그 지역위원장 아닙니까? 그 현역이고.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전에 김어준 씨가 했던 라디오 방송 고정 게스트였어요. 그래서 김어준 씨가 한겨레에서 인터넷 방송할 때 고정 게스트로 이제 정봉주 의원을 불러왔는데 정봉주 전 의원만 딸랑 부르니까 이 민주당에 특혜를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당의 사람도 고정으로 심자. 그리고 정봉주 출연 횟수를 줄여보자. 뭐 한나라당도 부르고 뭐 당시에 있었던 자유선진당도 부르고 민주노동당도 부르고 뭐 그러자 이런 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같이 출연했던 저나 김어준 씨나 정봉주 의원이나 이게 싫다. 이거는 좀 그렇지 않는가라고 판단을 해서 뭐 그것도 한겨레의 입장은 또 한겨레 입장대로 또 고민이 되는 거 거기는 언론사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따로 한번 뭐 하나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나머지 실무는 제가 다 이제 결정을 했죠. 이제 오디오로 하자, 뭐 어디 가서 녹음하자, 편집을 어떻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시작한 게 나는 꼼수다고요. 근데 이제 한 7회, 8회까지는 가니까 이게 한겨레 TV에서 하는 내용하고 이 낙검수에서 하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뭔가 좀 팩트가 좀 보강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시사인 주진우 기자를 불러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8회부터 함께하게 됐는데 이 주진우 씨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를 선배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더 나이가 많은 줄 알고. 그래요? 언론 경험이 더 많은 건 줄 알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나이를 이실직고 해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같이 계속 일을 하려면은. 예. 민증을 까야지. 예. 주진우 기자 하면 생각나는 게 옛날에 촛불 때 나한테 이렇게 인터뷰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학생호동 하던 시절에 자기 고문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잡아서 맞았는데 왜 때려요? 그랬더니 너 임마 데모하게 생겼어. 그래서 억울해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실제로 데모하게 생겼어. 맞을만 하네. 네. 좀 있으면 좀 젊었을 것 같아. 무슨 동상이 세워질 것 같아요. 좀 분위기가. 이거 조중동, 그 종편을 보면은 종편은 이게 북한 방송 같아요. 왜 이렇게 탈북자들이 많이 나오고?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이지. 이북식으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라 꼭 뭐죠 탈북자들 안 나온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 톤이 있잖아요. 뭐 정치 평론가라는 일이 나오면서 톤이 중앙 방송 같아요. 전미지 심정을 겨냥하여 뭐 이런 식의 그 격앙된 목소리 있잖아요. 이게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약간 성격이 그래가지고 보면은 무슨 평양에서 군중 대회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이번에 조선노동당 70돌 창건 70돌 그 기념 그 열병식 그걸 갖다가 그 풀로다가 중계 방송한 곳이 이제 그 세 군데예요. 그게 조중동. 근데 그거 조동 MBN 국법법 위반 아닌가요, 이거? 아니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걸 이렇게 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면 그 목적이 있는 거고 그거 하면 종편이 하는 목적이 없는 완전 거고. 생으로 뭐 요만한 거 얼마 전에 보니까 북한에서 우표 수집한 거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거는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은 북한에서 발행되면 우표를 살 수가 있대요. 그 국내에 반입이 들어오는데 뉴스를 보니까 그 난리란 거예요. 국가 안보가 뚫렸다고. 북한에서 발행하는 그 우표를 들여오는 게 안보가 뚫렸다는데 아니 노동당 70주년 행사가 미사일이 지나고 뭐 핵배낭이 나오고 이런 걸 갖다가 생으로 중계를 해주는 건 아닌 거죠. 김정은 육성도 나오고 말이죠. 신년사 그거 라이브로 나왔잖아. 아니 예전엔 사실 저 고학년 될 때까지 단파라디오 이런 김일성 얼굴도 못 봤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옛날에 신년사 그 단파라디오로 듣다가 잡혀간 사람 많잖아. 근데 이번에는 그 김정은 연설하는 거 20분 동안 한 거를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생중계를 실시간 생중계 있잖아요. 와. 하여튼 우리 안보가 다 뚫린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거는 교과서가 아니고 종편이 가르치고 있는 거야. 네, 맞아요. 종편을 통해 가지고 주체사항이 뭔지 좀 발표할 수 거기 있는 지금 조선노동당 세포가 심어져 있지 않나 지금 찾아봐야 돼. 하여튼 재미있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해보셨잖아요. 예. 그때 이제 2011년인가 12년인가 낙곰수가. 예. 그때죠. 예. 그때 할 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뭐 다른 목적은 없었고요. 뭐 김어준 총수는 굉장히 잘 될 거다 이렇게 뭐 확신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끊임없이 대한 미디어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사실은 종교 방송이 있으면서 사장한테 대들 다 쫓겨나고 뭐 그래서 계속 보따리 장수한 사장을 해야 돼. 사장을 누구 밑에서 하면 안 돼.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통령을 빨아주진 않았어요. 근데 이 정부 들어서는 이게 뭐 어떻게 된 것이 야당은 비판의 대상으로 아예 상정해 놓고 또 여당도 이제 뭐 비판을 하지만 결국 막판에는 어떻게 끝나냐면은 각하가 이 정치 불신이 너무 심화된다. 라면서 모든 사건의 종결자로 각하가 나와요. 노골적으로 또 각하를 띄워주는. 각하가 막대 사탕이야. 뭐야. 왜 빨고지? 랄들이야. 아니 MB한테만 빤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 그 YTN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도가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지. 정말 욕이 나올 정도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양태를 보게 되면은 이 다음 정권쯤 가면은 뭐 그냥 이게 열심히 대통령하고 여당만 나오겠다. 아예 기사에서 야당은 완전히 존재가 없는 걸로 이렇게 왜요? 규정나가지 않게. 욕하는 기사것만 나오지. 욕하는 기사는 꼼꼼히 챙겨서 하지. 누가 요만한 말 실수라도 하면 한 2박 3일 정도 그걸로 하잖아. 예. 그러고 보니까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예. 일단은 이제 뭐 조중동의 몰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조중동의 몰락이지만 이 친구들이 또 이제 절로 갔어요. 그래서 종편으로 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방송사들이 참 민망해졌어요. 요즘은. 네. 요즘에 SBS가 지금 공영방송 같고. SBS가 공영방송 같아. 그러니까. 진짜. SBS가 공영방송 같고 뭐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니 이제 도리어 공영방송에서는 뭐 SBS는 이게 공영방송은 아니니까 거기는 이제 민간 상업 방송이고 KBS, MBC 같은 경우에는 여당 비판, 대통령 비판이 전무한데요. 네, 전무죠. 도리어 TV조선이나 채널A는 가끔씩 또 대통령을 비판도 하고 여당 비판도 해요. 네. 그 절대로 여당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보도조차 안 하는데 여긴 그래도 언급이라도 한다고요. 여기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예. TV조선이나 네. 저 채널A나 이런 데들은 예. 먹고 살기가 힘들어. 손님 끌어야 돼. 근데 그렇게 뭐 대통령 여당 간헐적으로 비판하지만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야당 씹는 거죠. 그러니까 종편 보면은 야당을 완전히 씹고 공영방송 보면은 대통령하고 여당 찬사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텔레비전 켜놓게 되면은 어느 것 하나도 야당의 목소리를 우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거나 혹은 뭐 그냥 우리 사회 그 좀 낮은 자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배척당하고 있는 꼴이죠. 그러니까 저는 참 지금 야당 정치인들 중에 종편 열심히 나가는 분들, 지상파 열심히 인터뷰하시는 분들 그 부분 참 안타까워요. 그 이용만 당하는 건데. 뭐 이런 데도 팟캐스트에서 부르면 나오지도 않아요 또. 또 여기 마이너 미디어라고. 우리가 메이저인데 사실. 글쎄 말이에요. 이거 조선일보보다도 더 많이 듣는. 여기 여당의 이재호 의원은 나왔었는데 야당의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의원은 안 나오시더라고. 예. 섭외를 해도. 박원순 시장은 나오시고. 나왔죠 이미. 예. 예. 뭐 이런 상황에 뭐 개선될 여지는 없게.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직장 2번 종교 방송에서 사장한테 대들다가 쫓겨나가지고 딴 방송 시험을 봤는데 계속 이제 최종까지 가면은 당신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노조하다 잘렸거든요. 뭐 바른 말 하다가 한 서너 번 떨어지니까 그다음에는 노조는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견제가 필요한 집단입니다. 슬쩍 이렇게 이 회절을 했었죠.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도 알면서 회절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떨어졌습니다. 연기를 하다 보니까. 하여간 그랬었는데 대한 미디어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팟캐스트라는 오픈 미디어가 있는 거예요. 오픈 플랫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들 이제 대한방송하면은 무슨 인터넷 TV를 생각을 했는데 일단 TV가 그 파일 하나가 한 20분짜리 동영상도 한 400메가 이러니까 이거는 다운 못 받는다. 제작비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그래서 라디오로 하게 되면은 뭐 한 30분이면은 뭐 한 10메가 안팎이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다운받기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또 때를 같이 해서 스마트폰이 급격하게 빠르게 보급이 되고 있었고 무선 인터넷이 널리
또 이제 보급이 되던 터였고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도 이제 도입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렇게 빠르게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접촉이 될 줄은 몰랐죠. 저는 스마트폰 없는 사람한테는 CD로 구워가지고 차에서 듣게 서로 주고 막 이랬어요. 그 당시만 해도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테이프로 해서 만드신 분도 있었고. 낙곰수 초기에. 낙곰수 초기에요. 야,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예. 불과 5년 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또 게다가 방송 환경이 갈수록 이렇게 불공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때를 잘 만난 거죠. 뭐 그때 그 때를 또 만들어 주신 이명박 대통령 가깝게 또 감사한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고. 스티브 잡스님께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네, 그런 국면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 팟캐스트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이었죠. 공영방송이 정상화되고 뭐 그렇지. 100분 토론이 11시대로 옮겨와 가지고 그게 막 시청률 막 7% 8% 치면서 막 몇백만 명이 보는 이런 때가 되면 사실 팟캐스트에 굳이 또 케이블망에 뭐 한겨레라든지 이런 역량 있는 진보 언론들이 이제 뭐 뉴스 채널이든 종합 편성 채널이든 이렇게 진출하게 된다면은 뭐 사실은 굳이 바른 이야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문도 TV도 라디오 아닌 하필 인터넷 라디오인 팟캐스트로 모이는가인데요. 뻔한 질문 같지만 한번 겪어보셨잖아요. 예, 저는 사실 지상파 라디오 방송 PD도 해봤고 뭐 이제 우리 진중권 교수님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와봤고 온갖 거 다 해봤어요. 뭐 장르를 불문하고 모든 역할을 다 해봤습니다. 스포츠 중계 빼놓고 다 해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아라. 그런 뭐 뜻이지. 보따리 장수의 운명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지 않고 파리랜서라고 이제 항상 얘기하고 다녔는데 실제로 방송을 쭉 경험해 봤는데 저는 이런 팟캐스트가 주로 이제 라디오, 오디오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중적 반향을 얻게 되면서 이제 미디어적으로는 라디오의 가능성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디오는 완전히 망하는 매체로 옛날에 노래도 했잖아. 비디오 킬즈 라디오. 근데 안 죽었잖아. 지금은 도리어 이제 지상파 텔레비전들이 더 영향력이 감소하는 거 봐서는 이 팟캐스트 킬 더 라디오, TV, 비디오 스타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수들 다 이뻐졌잖아요. 옛날에는 목소리만 나왔는데 요즘은 다 이래가지고. 근데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은 팟캐스트가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된 거는 정치적 그 배경이 가장 크죠. 카카이 덕분.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카카이 덕분이겠죠. 그 지금 뭐 사실 유시민, 노회찬, 진중권 이런 톱 이빨들이 이게 지금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상파 3사에 거의 뭐 저보고 100분 토론 왜 안 나오냐고 막 댓글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100분 토론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지 제가 잠시 잊고 있었어요. 섭외 요청이 없기 때문에. 아니 가끔 이제 정치 토론 말고 다른 데 섭외 요청이 오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알겠습니다. 시간 잡아놓으면 그다음에 딱 잘려요. 저 위에 보고를 했는데 위에 보고가 아직 안 된 거지 이제. 아니 위에 보고를 했는데 바로 거기서 밀려나는. 저는 그래서 위에 결제 맞고 저한테 전화하라고. 그럼 전화 다시 안 와요. 그렇죠. 대개는 안 오죠 이제. 그래서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KBS의 모 방송인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섭외 왔을 때 거절하냐면은 나하고 김용민하고 동시 캐스팅하지 않으면 자기는 못 나간다. 우정 때문에 자기는 김용민을 버릴 수 없다. 절대 섭외 안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그 섭외를 거절한다고. 그 옛날에 이제 거절하는 방법이구나. 폭군이 벼슬 준다고 부르면 일부러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와병 이렇게 해서 안 나가는,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여간 근데 MB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하고 이 언론 장악, 특히 방송 장악의 양태가 좀 다른 건 뭐냐면요. MB 때는 그래도 그 야당 여당 균형을 맞추려고 했었어요. 어느 정도라도. 근데 다만 여당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방향. 다만 야당을 외면하지 않는. 또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팟캐스트를 찾을 리는 없을 거란 그럼 말이죠. 십상시 이런 게 없을 거기 때문에 우리 방송할 내용도 없어. 이게 불과 기름이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치 환경이 악화되는 네. 것과 과학기술이 진보해가지고 이제 예. 스마트폰으로 이제 데이터 통신을 그 마음대로 이렇게 예. 사용할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만나서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봐요. 예. 근데 두 가지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형식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형식은 뭐냐면 팟캐스트가 우리처럼 이렇게 방담하고 대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예. 구술 문화적이거든요. 예. 여태가 정치는 서로 사람들 만나 논쟁을 한다라도 굉장히 문자 문화적이었는데 네. 이거만 농담하고 막 하고 웃고 떠들고 하는 이 예. 구술 문화적인 측면이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에 채널이 막 늘어나니까 예. 컨텐츠도 다루는 컨텐츠가 좀 더 미세화되는 거 같아요. 세분화되고 좀 예. 다른 전문화되지. 네, 전문화되고 좀 다른 부분들을 다룰 수 있고 아마 이런 것들 합치면서 이제 그 히트를 치게 된 것 같은데. 이제 팟캐스트에는 장르가 아주 무한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장르까지 있냐면은 연애 못하는 루저를 위한 방송도 생기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뭐 온갖 형태의 그런 그 장르들이 생겨나면서 진짜 이게 팟캐스트가 뭐 지금 미디어가 망하는 시대에 새로운 미디어의 그 어떤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강릉에 가봤더니 예. 로컬 팟캐스트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인터넷으로 나가는 게 글로벌인데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는 예. 컨텐츠를 로컬로 하는 거니까 강릉 방송이라. 네. 뭐 이름도 뭐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이름이던데 네. 강릉 사람들끼리 나와서 강릉 사투리 영동지방 사투리로 예. 아니 그 정의당에 있는 분들이 그 광명시에서 광명시에 국한된 그 팟캐스트 하고 그렇구나. 그러잖아요. 예. 네. 아주 그 재미있게 잘 하고 있더라고. 제가 그분들께 이제 코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 지역 팟캐스트가 잘 되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소하면 이건 성공한 거다. 위협의 대상으로 느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냐. 홍보를 해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그랬죠. 우리도 그럼 청와대한테 아직 우리 고소 안 당했지. 정치 카페 문제가 있는 거네. 예. 분발해야죠. 분발해야 되겠네. 그 조만간 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법을 바꾼다고 하는 거 보니까. 왜 겁이 안 나지? 그 얘기를 조금만 좀 더 해주세요. 그 낙곰수 있잖아요. 기획할 때 네 분이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그 분담, 그 역할 분담이랄까 기가 막히거든. 예. 주진우 기자는 기자니까 여기 이거저거 막 물어보는 게 있고, 예. 정봉준 씨는 이제 의원이니까 예. 또 이거저거 또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예. 김용민 씨가 뭐 성대모사에 뭐 이런 거에다가 여기 이제 오락 담당. 네, 실은 편집을 다 했어요. 예. 김영민 PD가. 그래서 그거 어떻게 처음에 그 기획을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뭐 그게 아이디어를 이제 어떻게 내고 어떻게 된 멤버를 거냐면은 어떻게 모으고? 사실 이제 정봉주 의원이 당시에는 감옥 가기 전이었고, 뭐 물론 이제 2심까지는 의원직 상실에다 10년 정치활동 정지, 피선거권 박탈 이 형이 나왔지만은 여하간 계속 미뤄졌어요.